그래서 오늘은 암세포를 잡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암세포를 억제하고 투병 중인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성분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유산균까지 합쳐가지고 슈퍼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늘면서 또 한 분씩 두 분씩 제 주변에도 암에 이렇게 걸렸다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는 어느덧 암이 익숙하실 거예요. 암은 이렇게 보면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포가 정상세포에서 비정상세포로 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과로나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이나 또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과 무척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고 편하게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식생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암세포를 잡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세포를 잡는 첫 번째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타글루칸이 암세포의 재발과 또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요. 또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섯에는 종류가 무척이나 많잖아요. 어떤 버섯이 또 좋을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베타글루칸은 사실 모든 버섯에 다 들어있습니다. 차가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표고버섯 이런 일반적인 버섯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특히 상황버섯이나 영지버섯 같은 약용으로 많이 써요. 아무래도 이런 약용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의 함량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단 하나 조심할 것은 아무래도 버섯이 종류도 많고 다양하면서 또 거기에 우리가 먹지 못하는 독버섯들도 많거든요.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버섯들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것이 1번이니까요. 암세포를 잡는 두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지금까지 제 자연TV 이 채널에도 무척 많이 소개를 드렸어요. 그만큼 생강은 구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덜한 우리 몸에 이로운 음식이거든요. 이런 생강이 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에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진저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암세포를 억제하고 투병 중인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성분인데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호멀 연구소에서는 실험용 쥐를 갖다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람이 걸리는 대장암에 세포를 주입해가지고 대장암을 유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그룹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진저롤이 함유된 먹이를 주고요. 한쪽은 일반 먹이를 주었을 때 진저롤을 먹인 쥐의 그룹은 측정 가능한 종양이 4개 정도 발생을 했고요. 보통 먹이를 먹은 쥐의 그룹들은 대장암 세포가 13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생강이 암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효과를 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동의보감에서 생강의 효능은 소화기에도 작용해서 소화를 돕고 구토나 메스꺼움 같은 것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참 몸에 좋은데요. 단 하나 불편감이 있다면 맛이 매워가지고 그냥 막 먹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고기를 재우거나 야채를 요리할 때 또 생선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생강을 많이 넣잖아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강은 이렇게 얇게 저며가지고 생강차로 끓여 드시던지 생강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조금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연한의원에서도 생강차를 좀 만들었거든요. 매운맛을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10% 정도 그 나주배를 같이 넣어서 맑고 부드럽고 좀 달달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설탕이나 이런 것들 배제하고 만들었으니까 한번 생강이 필요하신
필요하신 분들은 생강차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암세포를 잡는 음식 세 번째는 김치입니다. 김치라고 표현은 하긴 했지만 김치에는 마늘, 배추, 그리고 고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유산균까지 합쳐가지고 슈퍼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늘부터 본다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생강의 진저롤만큼이나 마늘의 알리신도 유명한데요. 마늘에서 그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주는 그 성분이 알리신이에요. 알리신은 유해균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 감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같은 여러 대사 질환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스테미너를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러한 알리신 성분이 암에도 작용하는데요. 실제 많은 실험과 연구에서 알리신 성분이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킨다는 보고들이 되어 있고요. 마늘을 섭취하면 세포 분화와 세포의 자가사멸이 일어나서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이런 마늘의 항암 성분은 열을 가하면 줄어들게 되는데요. 생으로 다져 먹는 것이 효과는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진 마늘이 듬뿍 들어가 있는 김치는 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김치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배추의 역할인데요. 배추에는 항암 물질인 글리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가 축적되는 것을 막아서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암 발병과 관련된 여러 호르몬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에 생산되는 약 한 23종의 배추가 있는데요. 이 23종 모두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이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량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대장에서 발암물질이 그 점막에 붙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직장암, 결장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배추가 참 순하게 생겼지만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인데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캡사이신이라고 하는데요.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억제해가지고 세포의 조직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노팅엄 의대의 연구팀은 인간의 폐암세포와 췌장암세포로 실험을 한 결과 캡사이신이 암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에 결합해서 암세포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더 신기한 것은 이 캡사이신의 효과가 딱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이렇게 죽이고 다른 세포들에게는 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스마트한 성분이죠. 하지만 고추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위 궤양이나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속설도 많은데요. 일상적인 우리가 먹는 수준의 고추 섭취량으로는 위 점막이 쉽게 손상되지 않으니까요. 김치를 마음 놓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평소에 위가 이렇게 많이 쓰리거나 예민하신 분들, 속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줄여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김치를 너무 짜게 또는 너무 맵게 자극적으로 해서 드시면 암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싱겁게 조금 덜 맵게 담으셔서 샐러드처럼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세포를 잡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음식들은 주변에서 참 구하기 쉽고 우리랑 친숙한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생활 속에 약이 되는 음식들을 식탁에 자주자주 올려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